주식메이트 주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다시금 이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21선과 5일선 사이에 있죠. 21선, 5일선 사이에 큰 변동 없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제든지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자, 현 상황에서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 장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88억 원을 팔았어요. 기관은 계속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은 다르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연속 5일 동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샀어요. 거의 600억 정도로 샀죠. 600억 정도로 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개인도 많이 산다는 겁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상장 1위로 보시게 되면 상장 1위로 개인은 무려 5천억을 샀습니다. 5천억의 물량을 개인이 갖고 있어요. 이 중에는 분명히 중장기로 보유하고자 하는 분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불안하실 거예요. 36만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밀렸으니까. 그러면 단기적인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실 분은 상관없습니다. 계속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물린 것이 힘들다고 하신 분들은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연기금도 많이 샀어요. 무려 3,090억을 샀습니다. 3,090억. 그러니까 연기금 개인이 많이 산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물론 연기금도 기관이죠. 근데 금융투자, 사모펀드, 외국인 등등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를 하게 될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될지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감 백신을 제조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올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수익성이 있는 쪽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의 수탁 생산 물량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노바백스 백신 허가 신청입니다. 신청 후에 40일 경과돼야 본격 생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바백스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바백스 백신의 품목허가 신청 시점이 왜 중요하냐. 신청 후 40일가량이 경과되어 본격 상업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 품목 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죠. 2분기 영업이익이 662억 원이 돼서 상반기는 1198억, 거의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죠. 지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 수탁 생산 물량으로 인해서 독감 백신까지 공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지금 백신 수탁 생산 물량이 많아서 독감 백신은 생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백신 위탁 생산에 올인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선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상승 신호탄은 29만 9천원짜리를 터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난주는 일봉 21선, 주봉 5주선을 터치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5주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잘 봐야 되고 어떤 재료를 기다려야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야 됩니다. 재료는 이전에는 지난주 재료는 뭐였습니까? 콜롬비아 대통령과 미팅하면서 이제 협약을 하기로 했죠. 백신 공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미 백신 공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죠. 이번 주 재료는 무엇이 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독감 백신은 생산을 중단한 상태에서 백신 수탁 생산에 올인했잖아요. 올인.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죠? 꼭 이번 주가 아니라 앞으로 기대할 것은 노바백스 품목 허가예요. 품목 허가 나온 다음에 이제 상업적 생산은 40일 후 상업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는. 자, 기술적으로 보면 21선과 5일선 사이의 위치, 그리고 5주선 터치했습니다. 5주선 터치. 5주선 터치는 지지 받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신호일 수 있는데 늘 주식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죠. 주식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주는 제가 1차적으로 299,000원은 터치는 상승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299,000원입니까? 거기서 갭이 발생했죠. 지금 부실공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부실공사가 발생했으면 메우면 되는 거예요. 메웠다가 누르고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건 상승 시그널이다. 그런데 이제 하락 시그널은 또 뭡니까? 8월 26일날 저가 268,000원. 268,000원은 또 하락 시그널이에요. 확인 작업 필요합니다. 268,000원 터치는 하락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보세요. 268,000원 터치는 왜 하락 시그널이냐? 이게 하락 패턴에서 올렸다가 빼는 이 저점을 건드리는 것은 파동을 하나 또 완성짓겠다는 의미로 본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의 파동으로 빠지고 다시 올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냥 하락 파동을 완성하는 흐름, 올렸다가 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터치하는 것은 다시 빼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락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지지를 체크해야 돼요. 지금 주봉에서는 5주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지지받았던 신호일 수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5일선을 터치해서 저항에 부딪혔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양쪽으로 다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5주선을 터치했지만 또 5일선도 터치했어요. 보시면 지난주는 5주선을 터치하지 않았죠. 5주선을 터치하면서 지지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죠. 5주선 지지, 한편으로는 5일선 터치하면서 5일선 저항,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오늘은 5일선을 터치했어요. 또 5주선도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주가의 흐름을 5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주가는 먼저 아래로 뺀 다음에 위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뺐을 때 5주선을 먼저 터치하고 그 다음에 5일선을 터치한 겁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지지를 받고 저항에 부딪혔으니까 다시 지지받을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가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299,000원을 먼저 터치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268,000원을 터치하러 갈 것이냐에 따라서 상승 시그널을 주느냐 하락 시그널을 주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승 시그널, 하락 시그널 다 체크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하락 시그널을 줬다 하더라도 하락이 깊어지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지지받는 위치가 또 가까워요. 지지받을 자리는 또 많습니다. 일봉에서 기준선 자리가 있고요. 주봉에선 전환선 자리가 있습니다. 다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이 지지, 하락 시그널을 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시면 일본 기준선과 주봉 기준선이, 주봉 전환선이 가까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정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락이 깊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재료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것은 노바백스 백신의 품목 허가입니다. 품목 허가. 이 재료를 여러분 맨 먼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노바백스 백신의 품목 허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 허가가 나와도 좋아요. 여하튼 노바백스하고는 업무 협약이 되어 있죠. 자, 종목 맨 먼저 이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백신의 품목 허가 내용을 맨 먼저 종목 속보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바사 문자 많이 주셨는데 또다시 바사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께 종목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확인 작업 필요해요. 1번의 확인 작업, 2번의 확인 작업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실시간 대응도, 이 주가 움직임에 따른 실시간 대응도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바사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재료 노바백스 백신의 품목 허가입니다. 이걸 종목 속보로 알려드릴게요. 바사 문자 주세요.